0438님 제일 기다리는 코너 여의도 타짜입니다. 타짜님들 평론 들으면 뉴스 신문 정치면은 그냥 패스. 김태현의 정치쇼 자체가 신문 뉴스입니다. 아, 이게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마트 상품권을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트 상품권 드립니다. 0438님 청취율 조사 목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근데 저도 기다리는 전화가 진짜 안 와요. 저 원래 02 시작된 전화 안 받거든요. 네. 지금은 다 받아. 아 근데 이제 안 걸려요. 진행자인 줄 아나? 일부러 안 해주나? 2500님 목적지 도착 시간 8시 37분 고속도로는 차 안 막히니까 좋네요. 여의도 타자 다 들을 수도 있을 듯. 중간에 갓길에 세우시고 한 5분, 한 10분만 더 들으시고 가세요. 끝까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0438님하고 2500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이 아니라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의도 타짜 3타짜입니다. 이종건 평론가, 장성철 공론전도소장, 김상래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 할 거냐면 한동훈과 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 만약에 여기가 종합평성 채널이었으면 뒤에 이제 자막 이제 뭐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 거야. 한동훈과 밥 이루고. 자, 야 1차 5차는 안 갔어요. 그러면 안 간 게 잘했냐 잘못했냐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빼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 또 밥 먹으러 오라고. 근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번은 실장이 비대위원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뭐 대통령이 직접 전화할 거냐 아니면 1대1 오찬이냐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 비대위원들 다 같이 들어와서 대통령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정진석 실장이 전화했어요. 그 한동훈 전 위원장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3타짜게 전화했어. 형 나 점심 먹으러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는가? 누구부터 하실까? 김타짜부터. 가야죠. 왜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뭐 개인적인 뭐 생활을 하는 거면 불편하면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정치를 하는 거면 일단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모습을 자기가 싫어도 보여주는 게 일단 저는 좋다고 보고 그리고 또 실리적으로도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갈등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일 하는데도 걸림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내공을 쌓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심지어 내공을 쌓는데도 걸림돌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갈등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차분하게 내공 못 쌓고 그리고 오로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이미지를 또 본인이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별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약간 뭐랄까 공인스러운 모습, 나를 좀 내려놓는 모습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타짜한테 물어봤어요.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가실 때 저도 데리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 아니, 저도 좀 가서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드리게. 네. 독대를 하세요. 네. 왜 독대를 하시지? 왜 묻어가? 못 들어가. 보안검사, 보안심사 걸려서 장타짜 못 들어가. 경호실에서 제지대. 안 돼. 못 들어가. 독대하면 맞을 수가 있어서 여러 삶을 같이 가야 되고 가야죠. 그래서 왜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사실관계 때문에 양측이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제3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더 쌓여요. 두 분이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된다. 왜냐? 그 두 분들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고 진영을 대표하는 지도자잖아요. 그 두 분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은 진영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적 감정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파라는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기 위해선 지도자는 만날수록 좋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타짜는요? 갈 수밖에 없다. 잠깐 좀 다른데? 갈 수밖에 없다 하고 가야 된다는 거는? 예. 왜냐하면 네. 이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엄청 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과 다르잖아요. 되게 협량의 정치를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옹졸하고 또는 되게 화만 내고 이런 지금 모습이잖아요. 근데 한 번 손을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안 받았어. 근데 두 번째 손을 내밀어.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간다? 그럼 자기가 완전히 협량, 옹졸 이런 거 다 뒤집어 쓰는데 정치는
밥 먹는 것도 정치고 전화하는 것도 정치잖아요. 네. 그리고 거꾸로 내가 받고 나가는 것도 정치란 말이죠. 들고 남. 근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몰렸을 때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양보를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는 밥 먹자고 하는데 안 가면 네. 2대 0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2, 이쪽이 0.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대통령이 밥 먹자 이게 전제 조건이 대통령이 한다는 게 전제인데 떠도 뭐. 대통령이 이제 떠도 뭐. 다시 이제 추진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럼 대통령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양쪽 다 지금 괜히 얘기한 거야, 우린 지금? 좀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 1차 전화는 사실 대통령 명분이었어요. 뭐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거 전화하고 홍준표도 만나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어떤 진짜 시너지가 날까요? 아니요. 별로 시너지 날 게 없거든요. 1차로 그건 됐어. 서로 인사 치레였던 거 알고. 근데 2차는 진짜 그렇다면 어떤 절박한 피로에 의해서인데 지금 전대 제대로 가고 있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러내서 소환해서 띄워줄 이유가 대통령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안 할 거다 아예? 저는 그 사실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다. 그럼 괜히 물어본 거잖아 나는. 띄워준다라기보다 그럼 장타짜 대통령이 전화할 것 같아요? 하셔야죠. 근데 안 할 거는 같은데 하셔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현실적으로 안 할 것 같다? 네. 이유는? 역시 입타짜와 비슷한 이유로? 그런 생각인데 정치는요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건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 이런 김타짜는요? 안 김타짜 하면 안 하면 그 오찬 제안이 구색 맞추기 오찬 제안이었다라는 게 되는 것일 거고 한다면 정말 위로의 자리를 위한 오찬이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냥 위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위로를 안 받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더 작아 보일 거고 한 사람은 또 커 보일 거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 안 할 것 같은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안 할 것 같다면 나 괜히 한 거잖아 이 아이템을. 안 할 것 같다. 저는 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입장을 보면 2년 동안 제가 한 얘기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해서 만나실 거다. 알겠습니다. 자, 저 다음 주제 좀 보죠. 이거 영수회담.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해봤는데 똑같이 영수회담 오늘 의제조율 2차 미팅이잖아요. 요거 조율 잘 돼서 영수회담 잘 성사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망가질 것 같습니까?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고 대통령실은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채널의 단독 보도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3+1, 플러스 1은 1인당 25만 원이고 3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수용,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 요거를 요구한 거고 대통령실은 듣고만 있었다. 그 위에 민주당의 기준은 강경해졌다. 오늘은 2차 회담. 요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해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영수회담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영수회담 하겠다, 만나겠다, 전화기 열어놨다, 저장해놨다. 그런데 안 해요? 의제 조율이 안 됐다고? 의제를 조율해서 안 되더라도 양 영수들 간에 결단을 통해서 의제를 정리해야 하는 게 영수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실무진들끼리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두 분 사이에 만나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가 안 나더라도 만나서 웃고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이런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 같다. 근데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봐도 29일이 월요일에 적기인데 다음 날이 이제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 전날에는 좀 여러 가지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는 29일 뭐 오전 아니면 뭐 5월 달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일요일 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걸쳐놔야 이제 맞으니까. 자 그런데 김타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년간의 대통령 실정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의 선언 같은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안이죠, 제안. 이렇게 제안할 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의 요구는
대통령 입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서 답을 듣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네. 뭐 싸우러 가는 것뿐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대국민 사과 얘기하라는 얘기잖아,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그거 네. 싸우러 가는 것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서 네. 답을 듣겠다고 들면. 네. 근데 의제를 제안하는 거는 또 저는 대통령실이 의제를 제안하는 건 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제를 제한하는 네, 거는 제한하는 거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그거를 받아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성찰의 계기로 삼고 변화를 보여주는 게 저는 대통령실의 목이라고 봐요.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어렵겠죠. 지지층도 있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도 있고 네. 그러나 하겠다는 얘기를 막고 듣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변화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만남이 자기들을 위한 만남이 돼서는 전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도 이 위기를 대충 넘겨보려는 만남 이거에 돼서는 안 되고 네. 이재명 대표도 거기 가서 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아내겠다. 뭐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네. 국민을 위한 만남이 돼야 된다. 네. 그러려면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식과 틀을 협의하고 오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례적으로 만나자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례적으로 못 만나면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례적인 대화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자든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런 거를 사전에 야당에 가서 설명하는 어떤 프로시저를 방식을 좀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를 해야 저는 국민들을 위한 만남이라고 봅니다. 이 차자는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그 뭐 결렬되는 것 같은 부분은 사실 과정에 불과하고 지금 민주당이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즐겨요? 지금 아니 175석이다라는 걸 충분히 지금 길을 들인다. 예를 들어서 팔자는 우리가 쥐었다. 그렇죠. 확실하게. 어제 진성준 전 의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오늘 보도가 많이 됐던데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아쉬워서 하자고 그랬지. 요 얘기.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원해요. 이재명 대표도 사진 딱 찍고 그다음에 뭔가 저는 지도자로서 그렇죠. 대통령과 딱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저는 그 합의의 그 문구도 다 알아요. 문구 이렇게 될 거예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함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거 뭐 장성철 소장보다 예측을 네. 잘 못하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한 90%는 그 문장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각인 이제 이런 거. 인정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 8번이나 사실 간청을 했어요. 사실 간청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중간 과정이 통과 의례처럼 과정이 필요한 거고 쥐고 흔들면서 하지만 만남은 예정돼 있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판 깨는 거는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이재명 대표 원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지금 조율을 하는 것처럼 아니 세상에 어떤 영수회담에서 조율 과정이 무슨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래요. 그냥 거의 모든 영수회담이 그냥 만났어요. 물 밑에서 다 맞아. 물 밑에서 다 그냥 다 끝내버리지. 근데 지금 퉁퉁 바깥으로 이렇게 네. 튀쳐나오는 건 네. 즐기고 있다. 다만 즐기고 있는 것을 아니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다 들어드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그럼 무조건 사과한다. 그것도 사실은 딱 내놓은 얘기죠.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금요일 이후에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면 주말까지 보면 네. 되게 골치 아파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주라고 하면 어떡하지? 최상병 특검 문제 어떡하지? 해서 한 100개의 질문지 뽑아놓고 예. 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네. 외부에도 이렇게 좀 조언을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주당에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이 되는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 얘기는 좀 지켜보시고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단독 출마 인준 투표 거의 이렇게 정리되는 네. 것 같던데. 근데 예. 진보 언론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게. 그러니까 네. 공천 과정을 네.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 공천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냥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이거 비명계한테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뭐
후보 단일화도 아니고 어차피 대부분 다 친명 후보인데 네. 김민석 뭐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친명 후보인데 네. 친명 후보들 여러 명 출마시켜서 거기서 경쟁시켜서 당선자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굳이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친명 중에서도 친명을 보는 거예요? 정리를 힘들여서 하지 않았다. 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아서 정리를 알아서들- 됐다? 예.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네. 내가 나가서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고 뭐 한번 자웅을 겨뤄볼 거야. 이래서 출사표를 저는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단지 내가 던졌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뭘까? 예. 어? 그래서 그 반응을 막 살피다가 네. 시원치 않아서 스스로 다 그냥 오. 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명심을 명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걸 살핀 거죠. 예. 오 그래요? 네. 어떻게 봅니까 아니, 민주당 이승 대표가 원내대표?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정리 좀 해. 네. 그 한마디에 그냥 그 다음부터 막 순서대로 정리가 네. 되던데 네. 명심을 드러냈고 저는 이게 뭐냐면 놔뒀더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 이게 한번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박광원 원내대표. 아. 박광원 원내대표. 네. 사실은 그때 제가 알기에는 친명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누구였죠 근데 상대가? 상대가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지금. 상대가 박강원 원내대표가 될 때요. 네. 그 상대. 그때, 그때 뭐 친명이 하는 사람 나왔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 아니, 아니, 홍표현은 아니, 언제 다음에 이따 됐고. 치고. 어쨌든 그래서 딱선제는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사퇴시키는 것처럼 하는 그 조정식 사무총장만 남기고 근데 그게 초점이 박광원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옷 벗게 하는 게 그러면서 그때 학습 효과 절대 이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에 예. 드러냈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찌됐건 박찬대 원내대표로 명심이 쏠려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예. 국민의힘 보겠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에 답정이라고 써 있던데 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 의원으로 이 얘기거든요. 장타짜 어떻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되는 겁니까? 나가면?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이. 왜요? 지금 총선 심판 민심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뜻은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어. 친윤 세력들도 잘못했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친윤 중에 핵심을 시키고 또한 당도 친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을 원내대표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당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아니면 더 높이겠다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때도 대통령의 뜻과 의지대로 당 지도부를 꾸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져요. 이거는 민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당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뭐 깜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원내대표라는 중요한 직책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뽑힌다면 이것은 당이 죽은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심과 다른 길을 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망해가고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재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인터뷰할 때 비슷한 얘기. 이게 친윤 색채가 강한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고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대통령이랑 친한 게 죄입니까? 조정원 의원이 많이 변했네요.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저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소통이 잘 된 사람들을 원내대표도 뽑히고 당 지도부도 뽑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땠냐고요. 잘 됐어요. 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당정 관계 일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바꿔야죠.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더 강한 그립감을 갖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김사장 어떻게 봐요? 윤석열 정권의 책임지는 방법이 항상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책임지는 방법은 내가 해가지고 잘할게요. 최상병 뭐 이런 게 터져도 제가 해가지고 책임지고 잘할게요. 근데 국민들은 그 책임지는 모습이 그런 식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성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보이고 이런 건데 윤석열 정권의 책임지는 방법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방식, 독특한 방식이 있어.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또 할게. 그래서 잘할게. 이게 윤석열 정권의 책임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도 네.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태의 정권이다. 그래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바뀌지 않으면 예. 심판은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리고 사무총장 할 때 잘했어요. 본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 지휘했잖아요. 졌잖아요.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 했잖아요. 인재영입 해가지고 이번 총선 이겼나요? 그렇게 썩 일을 잘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분을 또 원내대표 만든다고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자, 2타짜. 책임지는 네. 방법이 그렇다니까 지금. 최선의 카드입니까? 이철규 의원 카드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저 아니 옹호해 주셔야 되는 선거에서 패배하면 네. 일단 선거에서 패배하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는 기존의 주류가 끝까지 자신들이 더 권력 당권을 잡고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고집해서 점점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방법. 예.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다 당권을 잡아서 이 당이 전혀 바뀌었다라고 소구하는 방법. 그 두 네. 가지 방법 중에 이철규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전자예요. 주류가 그대로 선거랑 상관없이 자신들이 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비춰질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철규 의원의 능력과 좀 별개의 문제. 이철규 의원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뭘 한다, 잘한다 이것과 별개로 지금은 주류들이 한 타임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의 교차처럼 보여야 된다. 라는 아니, 근데 원칙 왜 정치학적인 근데 왜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는 인사를 가지고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가면 그 길을 국민이 함께 해주겠냐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저 나이 연대설과 나이 연대설까지 3부에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광고 듣고. 배영수님, 요 며칠 제 이름이 사방팔방 불려도 흠칫합니다. 어? 아 영수회담? 아. 나는 배용수라서 야구 선수 배용수 푸른피 에이스 야구 좋아하니까 영수회담. 오 배영수님, 영수회담은 아직 저 날짜가 안 정했기 때문에 이 배영수님은 상품을 안 드리려고. 영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야 진정한 영수. 그럼요. 드려야지. 그러네요. 네, 그러네. 오늘 저 상품권 드릴게요, 영수님. 저 그러면은 잘 될 거예요, 영수회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쨌든. 이타짜. 네. 자, 아까도 그러면은 지금 현 집권 세력과 대통령실과 저 국민의힘의 핵심들이 그 원래 그 친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김타짜, 장타짜 얘기 들으면 별로 반응 안 좋거든요. 그럼 본인들도 그걸 알 수도 있잖아요. 자, 제가 공포 영화 얘기를 해볼게요. 네. 도깨비가 나오는 공포 영화도 있고, 슬래셔, 그러니까 막 쓰는 공포 영화도 있고, 이런 공포 영화들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공포 영화 뭔지 아세요? 네. 안 나오는 거, 아무도 안 나오는 게 제일 무서워요. 예측 불가능한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네. 자, 지금 192석은 예측 가능해. 네. 어떻게 할지 알아. 네. 175석 이재명 네. 대표 어떻게 할지 알아. 네. 그런데 진짜 공포스러운 건 108에 8이야. 국민의힘 내부의 8, 9. 그러니까 저쪽에 표를 함께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제일 겁나요. 두려워요. 앞서 누가 될지도 모르고. 조희전 의원이 얘기했던 뭐 탄핵이라든지 뭐 개헌,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뭐, 그대로 다 재의결을 해갖고 다 거부권이 무력화되잖아. 그럼 다 그러니까 그 아홉을 어떻게 돼요? 그게 당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해야 돼. 예측 불가능한 9명에 대한 관리가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철규를 고집할 수밖에. 대통령실에서 예, 이철규 원내대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거지. 고집한다기보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전 너무 가슴이 탁탁 막혀오는 게 그 팔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안 바뀌려 그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바뀌려고 하면 팔이 왜 두려운 거죠? 안 바뀌려 그러니까 팔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탄핵당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팔이 두렵다는 것 자체가 바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네. 그건 너무 사실 당연에 대한 얘기고 네. 정치는 사실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뀌건 안 바뀌건 간에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장타자 요 기조에서 나이 연대설이 나왔습니다. 네.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 당 대표는 이철규 의원,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 당 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으로 정리가 됐다. 네. 그리고 뭐 보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이철규 의원의 중재로 지난 전당대회 때 좀 소원해졌던 네. 나경원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뭐 사이가 뭐 봉합이 됐다. 사이가 이철규 의원 중재 뭐 요 얘기 있거든요. 나이 연대설 만났다라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나경원 당대표 되게 훌륭한 분이죠. 네. 또 서울에서 어려움을 뚫고 네. 당선된 분이고 정치력이 있고 예.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높은 분인데 대통령 윤심이 반영된 지도부 구성이 과연 맞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것도 나경원 당대표 또 당대표 되면 역시 윤심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네. 다리를 놔줬다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예. 어제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과연 본인의 뜻과 의지대로 그냥 움직였을까? 당연히 윤심이 반영된 네.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예. 나경원 당선인이 예.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먼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관계 회복을 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는 국정 운영의 뭐 방해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당대표 출마 못하도록 했잖아요. 연판장까지 돌리고. 예. 그 과연 이런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용산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제발 관심 뚝 끊으셔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타짜 하실 얘기 있다면. 아니 저는 나이연대가 나이연대.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출마 그 예정자. 뭐랄까요 그 이 밑밥 이런 느낌이 들지 네. 김장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요? 펌프라고 네. 생각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철규 입장에서 수도권 대표 뭐 영남 그러면서 원내대표 요거 사찰하지만 아니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함께 지금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원내대표 먼저 치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이거는 국회의원들만 뽑는 거와 당원들 뽑는 게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냐는 거고 그다음에 김장연대는 김기현이라는 저 후보가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이라는 의원한테 업어서 가능할 수 그러니까 김기현 쪽에서 사실은 바랬던 그 카드였어요. 그게. 근데 나이연대는 보세요. 지금 나경원 지금 그 의원이 김기현 의원보다는 지지율이 훨씬 높은 상태예요. 네. 굳이 나경원 의원이 이철규 의원과 뭐 연대를 할 가능성? 그게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요. 예. 나경원 당대표가 지금 국민의 기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죠.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아, 쓴소리? 그렇죠. 네. 쓴소리가 됐든 아니면 이 정권이 민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민심이라도 제대로 전달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연대 딱 이렇게 되는 순간 나경원이 전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경원의 기대하는 그 역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연판장 때 일종의 친윤 의원들의 횡포에 피해를 봤던 나경원 전 의원의 포지션에서 그렇죠. 대통령과 친윤의 포지션으로 전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이연대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미래 별로 좋지 않다? 전혀 좋지 않죠. 그리고 지금의 당대표가 3년 임기를 남긴 대통령 밑에서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다들 이게 좋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왜? 역할을 하러 들어가면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길 다 꺼려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꺼려하는 그런데, 거를. 예, 꺼려하는 거를. 근데 어차피 실권은 없을 거다. 그렇죠. 근데 꺼려하는 역할을 하러 들어가는 나경원이 아닌 그걸 누리러 들어가는 나경원 국민에게 기대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분들이 네. 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입장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시할 거냐 표할 거냐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당원 100%로 당 대표를 뽑게 되면은요 네.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기대하는 당 대표의 역할보다는 그냥 당 대표가 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네. 좀 드네요. 장타자가 나경원 전 의원 핵심 참모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님 당대표 나갑시다 아니면 나가지 맙시다. 무조건 나가셔야죠. 정말요? 왜요? 나가시면서 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당원 당규 룰 개정도 네. 본인이 먼저 이렇게 제의를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야당이 공격을 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좀 얘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걸 알겠습니다. 원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실 참모들과 회의에서 일해라 말하지 마.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기사 나오게 하지 마. 요 얘기거든요. 사실 최근에 원래 우리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면 이건 누구 알죠. 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다 아는데 누군지 잘 모를 뭐 저희들은 알지만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이게 누구 얘기야라고 잘 모를 사람들이 그냥 일부 참모, 일부 관계자 이러면서 이번에 저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막 나왔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기자들은 알아요. 저희도 뭐냐면 다 알죠. 고위관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홍보수석이구나 아니면 이번 비서실장이구나 알아요 대개는. 근데 그냥 관계자 그러면 네. 춘주관장 보통은 네. 아니면 대변인 관계자를 별로 안 하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우후죽순으로 관계자 말로 나와요. 이번 것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특히 그 업무 담당이 아니야 또 거기다가. 아니요 전혀 네. 다르니까. 정무도 그러니까 아니고 홍보도 아닌데 막 이게 완전히 자기들 정치, 자기들의 어떤 뭐를 한 거죠. 저는 정진석 실장이 이런 역할을 하라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진석 실장이 정무수석 들어갔을 때 MB 때 정무수석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서열이 엉망진창이었다. 맨 위가 민정이어야 되는데 당시에 왕수석 제가 뭐 누구라고 표현 안 하겠지만 왕수석 왜 왕수석이냐 MB가 그냥 왕창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내에서도 거의 다 독주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차관으로 나가신 분? 아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요 정진석 시장이 가갖고 그 정수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부터 정리를 해냈어요. 그 서열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청와대 기강이 어쨌든 바뀌었어요. 그건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알려진 거거든요. 이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청와대 어떤 대통령실에 지금 원래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타자 씨 웃고있는데 안 될 걸 이런 느낌인데 표정이 지금. 할 수 있을까요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분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칭한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좀 가깝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이 네. 저랑 인터뷰에서 했던 그 얘기시군요. 네. 예.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 비서관들이 우리는 뭐 당신 말보다 뭐 그분 말 들을래라고 하게 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면 너 나가 인사 조치하겠어 이런 권한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회의적이에요. 자 일단 고 일부 비서관들이나 뭐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는 거는 일단 장성철 소장의 추정,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 의견. 예전에 저 천하람 당선인 했던 건가 유사한 그렇죠. 개인적인 네, 네. 추정으로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김타짜는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같긴 한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당연히는. 그 놔둬도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 거에 뭐 이렇게 막 뭐 떠드는 거는 안 좋죠. 그러니까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떠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현상 같아요. 뭐 윤태권 실장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많이 한 건데 일이 잘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 뭐 좀 이런 것 같은데 일이 좀 잘 안 되는 집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금 자제를 시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래도 경륜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를 보면서 판단해야지 이거 하나로만 판단하기는 전 조금 어렵고 지금 당장 어쨌든 좀 그 혼란스럽게 보이는
대통령실이 안정되지 못하게 보이는 거는 국민에게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잘 이야기한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뭐 다 잡아져서 김건희 여사 뭐 비선 논란 뭐 네. 언론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네. 언론에 그런 단어가 다시 등장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짧게 이타짜 네. 주호영 의원 총리 카드는 살아 있는 겁니까?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도 그 정도면 괜찮아 뭐 이런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아주 좋아할 수 있는 몇 가지 코드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정세희 의장 새누리당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은 세월호 그 추모식 네. 참석하거나 혹은 5.18 기념식 가서 다른 그 지도부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쌓여서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TK 출신이라는 거 물론 민주당이 TK 출신이어도 주호영 좋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건 민주당 예약이지 영남당이라고 욕을 먹고 영남당이 이번에 선거 망쳤다라고 하는데 TK 출신을 총리로 한다? 그건 저는 딱 떨어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장타짜 주호영 총리 카드 찬성 반대. 저는 뭐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시키실까 그런 생각이 좀 왜요? 듭니다.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비대위원장 할 때 그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타짜, 김타짜, 이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